정신적인 요소를 중시하고 간소하며 너무 까다롭지 않고 건강에도 좋다는 점은 한식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미국 여성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강 문제로 인해 기존의 생활 방식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행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세계는 우리나라 즉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테일러입니다. 여행으로 한국에 다녀온 후 재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같은 재료도 조리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나온다는 것도요. 원래는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나빠진 건강으로 가족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틈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자고 남편과 말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추천해준 곳이 한국이었어요. THF. 무언가 계획하고 움직이는 성격이 아니라 전 즉흥적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지가 어디든 사실 크게 상관없었어요. 떠난다는 그 사실 하나에 집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떠난 한국에서 너무 많은 걸 보고 느끼며 배워왔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끔 사 먹었던 한국 음식은 진정한 한국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혹시라도 미국에서 한국 식당을 선호하시는 미국인이 있다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인지 확인해 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손맛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국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한국에 직접 다녀오면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금세 이해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원래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붓는 걸 느꼈어요. 이상을 느끼고 물을 더 자주 마셔야 한다고 생각했죠. 평소에 비해 조금이라도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붓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몸이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마치 어깨 위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얹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피부색도 어두워졌는데 전 여름 햇살이 뜨거워 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급작스레 쓰러지고 말았죠. 급성 신부전 증세로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겪었던 증상들을 자세히 나열한 건 혹시라도 이런 신체 변화가 느껴진다면 저처럼 쓰러지기 전 예방 조치를 하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나올 때면 이미 신장이 상당 부분이 망가졌을 확률이 높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쓰러지지 않아 시간을 보낸다면 만성으로 전환되고 그땐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넘어갔던 전 삶에 대한 애착이 커졌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건강을 지켜야 했어요. 신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내부 독소가 올바르게 배출되도록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수액 보충요법이나 내과적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쓰러진 이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함께 평생을 살기로 약속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저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을 때 이제 가족여행을 가자고 먼저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건강을 완벽히 되찾은 후 여행을 다니고 싶었지만 제가 아픈 걸 겪고 나니 남편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가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러자고 답했는데 국내 여행이 아니었답니다. 남편은 해외여행을 하자고 말했어요. 비행기를 오랜 시간 타고 해외로 나간다고? 머릿속에 여행지의 모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왕 떠난다면 익숙한 유럽 쪽이 아닌 좀 더 먼 아시아로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도 건강이 괜찮다 생각했을 때 먼 곳에 가보고 싶었죠. 건강이 나빠지면 오랜 시간 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사실 많은 지역 중 아시아에 가고 싶은 건 음식 때문이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거든요. 유튜브를 보면 건강식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어요. 같은 식자재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죠. 꼭 기름지거나 달게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맛있었어요. 식자재가 가진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아인들은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이 기름지고 육식으로 이루어진 미국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외식할 기회가 있다면 아시아 음식들을 사 먹으며 건강을 위해 먹는 방법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왕 여행을 간다면 아시아로 떠나고 싶었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며 만들었던 음식들, 아시아 식당에서 사 먹던 음식들을 현지에서 맛보고 싶었거든요. 어디를 갈지 고민하던 남편은 한국을 추천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아시아 지역을 여행할 거면 한국 여행이 무난하면서 난이도가 쉽다고 알려줬대요.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해 첫 여행지로 적합하다고요. 사실 전 딱히 어디를 가던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행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설레었기 때문이죠. 평소 즐겨 먹던 아시아 음식들이 즐비한 곳 중 한 나라라면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해외여행지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행시간은 힘들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무려 12시간이나 넘게 앉아 있어야 했거든요. 물론 자는 시간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안 갔죠.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2번 다시 아시아에 오긴 힘들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하지만 한국을 여행하고 이내 생각은 바뀌었어요. 한국에 또 오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왜 남편이 한국에 가자고 말했는지 이해되었거든요. 정말 한국은 도시 어디를 가도 여행하기 편했어요. 발전된 나라답게 한국인들도 친절했고요. 특히 미국과 다르게 치안이 좋고 깨끗하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기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 넘게 여행했지만 여행하는 내내 위험한 요소를 볼 수 없었어요. 호텔에서 저녁을 많이 먹었던 날 소화도 시킬 겸 저녁에 도심을 걸은 적이 있거든요. 처음엔 안전하다고 남편이 말했어도 밤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 밖을 나가는 걸 공무원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대처할 방법을 모르니까요. 미국 내에서도 늦은 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기에 처음 방문한 나라에서 아이들까지 함께 나가는 건 무리라 판단했죠. 저녁을 먹고 숙소로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TV를 보고 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울 도심의 밤거리는 화려했어요. 그리고 깔끔했죠.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는데 도심의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위험 요소가 있다면 조급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30분 넘게 그들을 보는데 조급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10분 넘게 한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한 여성을 보곤 걱정되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고 기다리던 여성과 함께 사라졌죠. 그때 처음으로 정말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시간만 바뀌었을 뿐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도로 위를 활보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숙소 주변만 산책해도 좋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숙소에서 1시간이나 걸어서 동대문까지 갔답니다. 청계천변을 따라 걷고 도심의 불빛을 따라 걸었거든요.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이 늦은 밤에 모여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있던 내내 밤낮으로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한국에서 먹은 밥이었어요. 건강이 나빠지고 처음으로 식사에 변화를 준 게 밀가루가 아닌 쌀을 이용한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따뜻한 쌀밥을 보고 익숙하고 반가웠죠. 미국에서 아시아 식당을 이용하며 밥을 먹었던 게 이젠 익숙해져. 진짜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처음 왔지만 유튜브를 보며 계란밥을 만들어 먹은 적도 있었어요. 김치를 사 먹은 적도 있었고요. 당시 주문했던 음식이 불고기였어요. 불고기도 워낙 미국 내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한국 음식이라 당연히 미국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었지만 한국 흰쌀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익숙하게 숟가락으로 한술 퍼서 입에 넣었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 같은 쌀밥인데 다른 티가 너무 분명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끈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겉모습은 제가 미국에로 먹었던 쌀밥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지금까지 먹어온 밥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쌀밥은 다른 아시아의 쌀밥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식당 주인에게 쌀밥이 너무 맛있다고 극찬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불고기를 먹으러 식당으로 간 게 아닌 느낌이었어요. 밥 한 공기만 팔아도 충분히 김치에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탄하고 신기해하는 저와 다르게 사장님은 무언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번역해줘 알았는데 밥솥이 알아서 해주는 거라며 별다르게 한 게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었죠. 궁금했던 점 검색도 해보고 한국 마트에도 가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점을 발견했죠.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먹었던 건 베트남 쌀이었어요. 한국 마트 안에는 다양한 한국 쌀이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선호하는 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밥은 동일한 거라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만약 이 사연을 한국 사람이 듣고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미국에도 이런 밥맛을 낼 수 있는 쌀을 생산한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안에서 흩어지고 단맛도 거의 느낄 수 없는 베트남 쌀을 한국 쌀인 줄 알았다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쌀이 더 맛있답니다. 길다고 생각했던 여행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식사는 한국 쌀밥이 나오는 한식으로 결정했어요. 저 말고도 가족 모두의 의견이 만장일치였죠. 가족 모두 한식의 건강하고 담백한 맛에 푹 빠져든 것 같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맛을 안 봤다면 모를까 이미 맛을 보고 나니 한국의 달콤했던 그 밥맛이 다시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쌀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쌀을 사러 한인마트로 갔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인마트가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된 쌀을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 쌀을 사오자마자 밥을 만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냄비를 이용한 밥 만들기를 충분히 반복해서 보며 만들었죠. 그래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몇 번 태우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한국 여행이 떠오르면서 돌아다녔던 도심의 곳곳이 떠올랐죠. 심하게 태워서 냄비를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좋았어요. 이제는 바닥에 조금 눌어붙을 뿐 꽤 수준급으로 밥을 할 줄 알거든요. 유튜브에서 냄비에 붙은 밥은 물을 넣고 끓이면 수프처럼 먹을 수 있댔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죠. 7살인 둘째는 매일 아침 눌어붙은 밥에 물을 넣고 끓인 누룽지를 해달라고 종종 말해요. 이제는 일부러 밥을 조금 눌어붙게 만들 정도니까 한식 요리사가 다 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어요. 지난 주말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큰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은 주말 아침에 줄 거라며 건들지도 못하게 했죠. 결혼 10년 만에 그렇게 큰 박스에 든 선물은 처음 받는 거라 설레었답니다. 무게도 꽤 나가서 대체 어떤 선물일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생일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선물을 뜯어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약간 긴 타원형으로 생긴 가전제품이 들어있었어요. 무엇인지 용도가 궁금했던 전 남편을 쳐다보았죠. 남편은 뚜껑을 열어 안에 보여줬어요. 밥을 하는 전기밥솥이라고 알려주며 한국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라고 뿌듯한 듯 말했습니다. 아마 생일날 가전제품을 받고 좋아하는 여자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 식당에서 본 밥솥이 너무 일반 가정집에는 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아담하고 귀여울 정도로 작은 밥솥이 있었다니 빨리 사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한국 마트에서 사온 한국 쌀을 씻었어요. 설명서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사용 방법을 몰랐는데 남편이 알려줘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 중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미 다 배워왔더라고요. 준비용이 철저한 남편 덕분에 한국에서 먹었던 밥보다 더 쫄깃하고 달달한 쌀밥을 생일날 아침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별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 밥 한 공기가 사라졌어요. 꽤 많은 양을 푼 것 같은데 말이에요. 불 위에서 냄비로 지었던 밥보다 더 탱탱하면서 쫀득해진 느낌이었어요. 불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밥솥에 쌀을 넣고 다른 일을 하지만 처음 몇 번 돌릴 때는 밥솥 앞에 앉아서 떠날 수 없었어요. 정말 알아서 해준단 말이지? 신기했거든요. 혹시 탄내가 나면 전원을 꺼야겠다는 생각도 그 순간에는 했답니다. 기계라 그런 걱정은 필요 없는데 말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며 하나씩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어요. 많은 재료를 이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음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오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만 있어도 간편하게 한 끼가 완성돼요. 간단하게 익히고 소금만 쳐도 채소 본연의 맛이 살아나 맛있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답니다. 그리고 쌀밥이 맛있다 보니 무엇을 곁들여 먹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국 음식과도 말이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며 배우는 한국 음식 중에는 사찰 음식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래요. 만들고 있지만 잘 만들고 있는지 한국 사찰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 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제가 만들어 본 한국 음식들을 직접 한국에서 먹어보고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준 남편과 가족 덕분에 요즘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지내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방문한 뒤 건강하고 맛있는 밥에 감동받은 미국 여성 테일러 MI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건강이 나빠지며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기 때문에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졌는데요. 한국 여행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기쁜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음식과 함께 테일러 MI가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얀 쌀 밥만 선호하지 말고 콩, 잡곡을 섞어 더 건강한 섭취를 하기 바랍니다. 떡까지 만들어 먹는 경지까지 오르길 바래요.